예, 소개 감사합니다. 계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뭐 젊은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전공의 때 젊은 교수님 혹은 과장님 아니면 선배로 일을 하셨던 분 중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앞에 신부전의 정의하고 관련돼 있고 치료 진단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BMP, 엔티프로BNP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혹시 트로포인은 다 아시다시피 어큐 코로나리 아터리 중에 MI 진단하는 데 주로 쓰죠. 그래서 아마도 뭐 아까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이 환자가 조금만 가슴이 아프다 답답하다 이러면은 BMP보다 트로포인을 더 많이 검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사실 이제 앞부분은 BMP가 왜 진단적 가치를 가지게 됐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트로포인은 BMP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차다 하면은 여러 가지 병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마 다 힘드실 겁니다. 누워있는 환자가 숨이 차다, 숨이 가쁘게 보인다 이럴 때 뭔지 호흡기 질환인지 진짜 폐부종이 왔는 건지, 아니면은 또 손보 엠볼리즘 같은 PT 이런 것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진단하기가. 실제로 이게 70세 남자가 심장도 좀 커 보이고 엑스레이도 뭔가 깨끗하지 않고 emphysema도 이래 보이면은 뭐 때문에 숨차지? 저는 전공의 때 이런 환자 오면은 항상 호흡기하고 순환기에서 어느 교수님이 편한 분인지 보고 뭐 이제 환자 발표하죠. 보통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신부전의 정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에 의해서 신부전의 정상과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구조적 기능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심통 사인이 굉장히 넌시피시피하니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해리슨을 이제 좀 일찍 보시는 분들은 프레이머 하트 스터디 스코어라 해가지고 메이저 크라이테리아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 크라이테리아가 있고, 이거 중에 두 개가 있거나 1+2가 있으면은 신부전이 진다, 이렇게 아마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20년 전인데, 20년, 30년 전인데, 이 히스토리나 이제 요새는 청진을 워낙 안 하니까 청진 뭐 이런 다양한 거를 해봐도 이게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 진단할 때 액큐리시 정확도가 생각보다 높진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떤 특이적인 아주 증상이 있어. 호흡곤란하는 거는 폐, 심장, 뭐 그다음에 노쇠 현상도 있고 아까 디컨디셔닝 같은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으로만 진단했을 때 굉장히 포지티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부전이다 할 수 있는 율이 50%도 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왔는 게, 우리가 앞에 말했는 데피니션은 있고, 아까 우리 학수 이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갑자기 펄머리 컨제스션, 명확한 신부전에 의한 컨제스션이 있다, 이러면은 진단을 할 수 있는 보조적인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BMP, 엔티프로BN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을 할 때 이런 원래 기준에 맞춰서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걸 스포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클리니컬하고 BMP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학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시면은 딴 건 다 보셔도 이것만 보시면 정상이 있고 어떤 신부전의 위험 인자가 있었고, 근데 첫 번째 갖다 보면 BMP, 엔티프로BNP입니다. BMP가 35 이상이냐, 엔티프로BNP가 125 이상이냐. 근데 이것보다 낮으면은 아니라고, 신부전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뒤에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에 꼭 필요한 게 심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액 검사 중에 트로포나인은 뒤에 말씀드리지만 BMP하고 심초음파로 신부전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인이 뭐냐, 그리고 EF가 40% 미만이냐 그러면 헤프레프다, 50% 이상이면 헤프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아마 이제 신부전 가이드라인에 가시면은 제가 조금만 되게 사진을 찍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원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학회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만성적인 거 말고 급성인 때는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 아까 앞에는 35, 125인데 여기는 100, 300입니다. 100, 300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숨이 찼을 때, 아까 만성적으로 숨이 차가 왔는 사람하고 내가 있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오거나 어떤 상황이 내가 갑자기 호흡곤란 왔을 때는 100하고 3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이면은
익스클루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예외적인 사항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분 같으면은 CRP 프로카시토닌이 높고 COPD 폐기능 소견이 있으면 호흡기 질환인가 이랬는데 심장 파트가 딱 오면은 엔티프로비엠피가 1300이고 트로포나이도 0.23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이 에코도 보니까 펑션도 나쁘니까 심부전 때문에 호흡곤란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마커 하는 게 이제 트로포닌이나 BMP 하는 게 일종의 바이오마커입니다. 이게 벌써 연구가 굉장히 오래됐죠. 바이오마커의 데피니션이 보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정량할 수 있는 바이올로직, 생물학적인 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바이올로직한 프로세스든 아니면은 질병의 패소제닉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그걸 바이오마커랍니다. 그래서 진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예후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이거 좀 오래된 내용인데 타입 0 바이오마커는 아까 진짜 질병과 관련이 있고 질병의 패소제네시스와 관련된 물질이 우리가 측정이 되어서 그 질환과의 관계가 코릴레이션이 되고 그 내추럴 병의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게 타입 0 바이오마커고, 타입 1은 조금 약간 이제 약을 했을 때 반응을 보는 그런 마커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팩터 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진단적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패소제닉한 증상을 가지고 있고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바이오마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쓰는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 같으면 선생님 다 아시다시피 혈관에 플렉이 만들어지고 플렉이 만들 때는 LDL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관여할 거고 럽처될 때는 럽처와 관련된 물질들이 나오고 그리고 혈전이 생기면 혈전과 관련된 팩터들이 만들어지고 이스키미아가 되면 이스키미아 때 높아지는 수치가 나오고 네크로시스, 인절을 받으면 이때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도 굉장히 많은 물질들 중에 내가 어떤 걸 측정할 수가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 해야 되죠. 그래서 트로포닌은 보면 네크로시스 때 나오죠. 근데 하트가 이스키미아든 프레셔든 볼륨이든 심장에 부담이 가면 올라가는 게 BMP, MT 프로비엠피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보는 의미가 다르겠죠. 심부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바이오마커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염증세포 CRP가 있고 그 외에도 인저리를 받으면은 도파민 같은 것도 올라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로딩 상태가 바뀌면은 이런 지표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리널 헤파틱 펑션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오로지 살아남은 게 BMP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주 내가 진단적 가치를 가지려면은 아주 센시티비티, 민감도도 높아야 되고 특이도, 스페시피시티도 높아서 정확도,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걸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그노스틱 마크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거 외에 또 마크를 하는 게 우리가 왜 프레임이나 어떤 환자들을 이제 지역사회에 가서 이 사람이 앞으로 뭐 이제 어떤 관상동맥 질환이나 어떤 간질환의 진행이 올지 보는 이런 스크리닝 마커도 있고 어떤 병이 걸리고 나면은 이 사람 예후가 좋을지 나쁠지 이런 평가하는 마커들도 있습니다. 그 마커들마다 다 특장점이 있고 진단할 수 있을 때는 제일 우리가 아주 포지티브 프리디티브 내가 양성을 나왔을 때 양성이라고 했을 때 100%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거꾸로 음성으로 나왔을 때 내가 배제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샘플이 내가 BMP든 뭐 트로포나이든 검사를 해가지고 보통 정상인의 분포가 혈액 농도의 분포가 있습니다. 그 분포에서 99%는 밑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99% 아까 트로포나이 같으면은 트로포닌에 대해서 99% 이상일 때 비정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가 검사마다 회사마다 그 컷오프 밸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나왔을 때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검사를 내가 정상인 사람들하고 병이 있는 사람들을 분포를 했을 때 이 두 개가 명확하게 딱 분리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정상인 중에 어떤 레벨 이하에서는 병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없는 수치가 있습니다. 요 수치, 요 레벨은 우리가 병을 룰아웃 할 수 있다. 이거는 심부전을 배제할 수 있겠다. 그게 35 BMP의 엔티프로비의 125입니다. 그런데 어느 수치 이상인 이 수치 이상은 반드시 양성이다. 심부전이 있고 심부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수치 이상이 될 수 없다. 이 수치가 룰인 수치입니다.
이게 BNP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 이상, 프로 BNP 같으면은 400 이상, 300 이상, 400 이런데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마지막에 토로 포인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로 포인트하고 BNP를 보시면은 BNP는 마요 사이트에 무슨 컨디션이든 스트레칭이든 프레셔 로딩이든 볼륨 오버로딩이든 이스키미아든 무슨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 BNP가 나오면은 그게 짜겨져서 BNP하고 엔티프로 BNP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측정은 BNP를 측정할 수도 있고 엔티프로 BNP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BNP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레벨이 좀 더 상대적으로 낮고, 엔티프로 BNP는 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측정 레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토로포인은 세포가 죽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포가 안 죽고 그냥 압력만 주는 거는 토로포인이 반응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마이오카드 인주리의 지표가 토로포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 어큐 마이오카드 인팍션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룰아웃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BNP를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나오게 되고, 굉장히 이게 라스, 엔지오텐신이나 라스를 반대되는 역할,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그림이 좀 잘렸는데, 보니까 이 BNP를, 여기는 COPD 환자들이었고 여기는 하트페일러 환자였습니다. 해보니까 레벨이 확연하게 차이 났죠. 이게 20년 전에 해보니까 심부전 있는 사람하고 COPD 있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렁이 왔는데 이게 폴모널 이디마인지 ARDS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ARDS 환자들이 하트페일러 환자보다 차이가 훨씬 더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물론 믹스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데, 내가 어쨌든 이런 상태로 왔는데 하이폭시아가 됐고 이런 나쁜 상태에서 내가 하트페일러냐 다른 병이냐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이오마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정상인 사람이고 여기는 정상이 없는, 무증상이 있는 LVH만 있는 사람들 여기고, 여기는 심부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레벨이 심할수록 높아지죠. 그러니까 가치가 진단적 가치가 있고, 증상이 심해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는 그림이 좀 전인데, BNP만 어떤 클리니컬 히스토리만 가지고 내가 진단했을 때 애큐러시하고 요걸 BNP를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BNP만으로 하니까 아까 클리니컬 히스토리로 하는 거는 굉장히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주관적이고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되는데, BNP나 엔티프로빈피는 검사를 통해가 수치가 딱 나오니까 누가 고등학생, 의과대학생이 진단을 해도 할 수가 있고, 경험이 적은 내과 의사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차이가 나는 거 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판단을 유보했는 율입니다. 환자가 왔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클리니컬 히스토리나 피지컬만 가지고는 내가 진단을 잘 못하고 유보를 했는데, BNP를 딱 추가하니까 10%로 확 줄죠. 그래도 10%는 그레이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 90%는 굉장히 내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하는 기준이 아까 BNP 레벨에 따라서 내가 진단을 민감도하고 특이도를 그래프를 했을 때 이제 BNP든 엔티프로 BNP든 너무 낮은 수치를 딱 하면 어떻겠습니까? 낮은 수치를 하면은 이쪽에 민감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무조건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양성으로 나오게 되고, 그 대신에 요 아주 낮은 레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 심부전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를 하거든요. 그게 음성으로 나왔을 때 내가 음성인 사람, 그게 보면은 수치가 낮으면은 이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굉장히 높고, 보면은 96 정도 되죠. 35 되면 거의 97, 98%입니다. 어떤 검사로 내가 이게 나왔을 때 이걸 배제할 수 있다. 단지 1, 2%만 내가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겠죠. 이거로 수치도 올라가면은 민감도는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올라갑니다. 양성일 때 이게 환자구나 이렇게 하는 건 높아지는 대신에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150인데 130이 나왔다. 이게 음성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심부전이 아닐까? 그 수치는, 값어치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어디에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걸 종합해가 애큐러시를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BNP는 100으로 했을 때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룰아웃 할 수 있는 율이 93%가 되고, 엔티프로비엔트는 300 정도 되니까 90% 정도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이 한 연구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보면은 2003년도인가 이때나 2002년에 20년 전에 BNP 100 미만이면은 우리가 룰아웃 할 수 있겠다. unlike 한 2% 확률은 있지만
배제를 하고 400 이상이면은 가능성이 높다. 심부전이 95%죠. 나머지 100에서 400 사이는 여러 상황을 다시 봐서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엔티프로비엠피 같으면 코로나 할 때는 엔티프로비엠피가 125 이상 일 때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97% 된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코로닉한 하트페일러 때는 외래에서 당일 3일 때는 심부전 BMP가 35나 엔티프로비엠피 125 미만일 때는 unlikely하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어큐트 하트페일러 때는 100하고 3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면 가능성이 낮고, 역으로 150이나 600 또는 400에서 900, 1800 이상 되면은 진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는 그레이 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보면 이 BMP가 근데 별로 심부전 아닌 것 같은데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빈혈이나 CKD 있고 이런 걸 굉장히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인데, 이런 분들은 BMP가 높아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아까 말씀드린 체스터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심장도 호리존탈 하트로 바뀌게 되고 LA도 커지고 이러니까 CTLC가 대부분 다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리얼로 본다든가 변화가 있을 때 컨제션 되거나 레이셔가 카디오 음량이 어떻게 변했느냐 보듯이 BMP도 내가 스테이블 할 때 했을 때 하고 내가 나중에 경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변화했냐를 보면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를 더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헤프, 레프, EF가 떨어져야 심부전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50% 이상이라도 심부전일 수 있다 하는 게 헤프, 페프입니다. 이거 보면 81세인데 숨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혈압도 있고 비만도 있고 말초질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심부전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심장 초음파에서 기능적인 평가를 하는 E 오브 E 프라임이 있고 BMP가 있습니다. 그리고 LA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이걸 2점씩 점수를 매겨서 5점 이상이면은 내가 심부전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사람은 EF가 59로 아주 정상이에요. 숨이 차닥했는데 59로 정상이지만은 E 오브 E 프라임이 아까 필링 프레시를 반영하는 건데 이게 여기 보면은 17 이상이 되고, 그리고 LA 사이즈가 볼륨이 커져 있고 BMP가 500 이상 되고 이러면은 6점 되니까 6점 이상이 되면은 심부전이 페프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커들을 가지고 내가 심부전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트로포닌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의 인지를 받아서 괴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 네크로시스도 되고 아포토시스도 되고 이런 경우니까, 실제로 BMP는 트로포닌은 우리가 옛날에 검사로는 측정할 수 있는 레벨이 이 정도였죠. 그리고 옛날에 수치로 0.15, 0.45 이런 기억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이 센시티브 트로포닌은 레벨이 그게 100분의 1로 줄었죠. 수치로는 10, 15, 20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미터는 정상인데 내가 억준 마이크로 인제를 받아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도 트로포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가치가 이 이상 올라가면은 진단이 이제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심부전에도 올라갑니다. 근데 보면은 요 심부전 이게 우리나라 심부전 등록 사업에서 했는 환자들 한 4,400명 중에 실제로 트로포나이가 70%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왔을 때, 응급실에 왔을 때. 나머지 30% 정도는 트로포나이가 정상이었습니다. MI가 아닌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포나이 올라가는 사람이 예후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의 MI 때는 아까 트로포나이 BMP처럼 트로포나이도 이 레벨 이하로 되면은 우리가 MI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룰아웃할 수 있는. 그래서 가슴이 아파 왔는데 엔자임을 검사해가지고 처음 하거나 아니면 3시간, 6시간 뒤에 해서 아주 정상 낮게 나오면은 이거는 MI는 아니다. 그 대신에 은스테이블 엔진화는 놓칠 수 있습니다. 은스테이블 엔진화는 네크로시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트로포나이가 낮다고 해가 무조건 보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에 히스토리를 잘해야 되겠죠. 히스토리를 해가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코로나리 아트리에 엔진화 페인이 있고 심통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룰아웃 해야 됩니다. 그런데 MI냐 아니냐는 마이오카디얼 인저리 데스가 있나, 셀 데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엔자임이 레벨이 어느 레벨 이하로 되면은 심근경색은 아니다라고 룰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I 때는 제일 중요하고, 하트페일러 때도 트로포나인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스키미아, 하트페일러가 이스키미아, 특히 엔도마이오카디움의 이스키미아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임팍 말고도 아포토시스라든가 또는 셀에 있는
티슈에 있는 트로포닌이 이게 밖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릴리즈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 때문에. 그래서 미세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발해부터 옛날에 컨벤셔널하게 검사했는 거는 한 10% 정도가 트로포나이가 올라갔는데 하이 센시티브로 하니까 92%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진단이 안 되죠. 아까 말했는 것처럼 아까 에큐러시가 굉장히 낮고 내가 MI의 패소피지올로지, MI는 정확하지만 하트필드 때에 어떤 패소피지올로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셀 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 신부전이라도 올라가면 예후는 나쁘다. 그래서 예후를 평가하는 데는 내가 진단하는 가치는 떨어지지만 예후를 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트필드 트로포닌은 다이그노스틱 툴이 아니고 예후를 평가하는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고 ESC나 AHA에서 모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BMP 신부전 때문에 BMP를 측정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큐코로니 신도인지 보기 위해서 트로포닌을 측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응급실에 오면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게 오면 그러면 어느 거라도 높게 올라가 있고 두 지표가 다 올라갔으면 둘 다 예후가 나쁘겠죠. 둘 다 지표가 한 개만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예후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병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물질들 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패소피지올로지를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적 가치를 가진 것은 지금 BMP, 프로BM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로포닌은 이제 어큐콜 신드롬에는 굉장히 중요한 마커라 할 수 있는데 신부전에는 어떤 예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올랐다고 신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마찬가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트로포닌은 아까 어큐코네시는 특히 마이오카드 임팍션을 진단하거나 룰아웃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리고 신부전에 있어서는 예후적인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래서 아직은 다이그노시스나 룰아웃 하기 위해서 트로포닌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CKD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트로포닌이 항상 아주 미니멀하게 올라가는 경우 있죠. MI 때는 픽을 두르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르기 때문에 신부전에서는 하여튼 그런 역할이 좀 적다. 그래서 신부전의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는 이제 아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BMP, 엔티프로BMP고 이게 진단에는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